네, 안녕하세요. 트림블 코리아 기술 지원팀 매니저 이훈영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트림블 커넥트 대시보드 2026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그 트림블 커넥트 대시보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요. 업데이트된 기능에 대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설계 관리, 그 다음에 조회 기능, 그리고 수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채팅창에 그 질문사항을 남겨주시면은 마무리 단계에서 그 해당되는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그렇고 테클라 스트럭처스를 기반으로 해서 철골과 프리캐스트,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까지 어, 어, 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많은 프로젝트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공사와 그다음에 제작 단계에서는 해당되는 데이터를 많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부재 리스트를 엑셀로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조립 공사 계획표를 작성을 하고,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이제 그 설치한 부재에 대한 것들을 2D로 보시는 것처럼 설치 현황도를 만들어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단계에서도 공장에서는 엑셀 기반으로 해서 그 설치된 아니면은 제작된 물량에 대한 것들을 정산 물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공장 내부에서도 그리고 건설사 내부에서도 이렇게 서로 간의 정보에 대한 교류가 힘들어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요. 일단 공장에서는 설계팀, 제작팀, 출하팀, 설치팀 각각의 부서들이 각기 다른 엑셀 폼을 토대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보 교류에 대한 부분들이 단절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대한 그 시공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이 바뀌고 설치 순서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2,000 부재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설계 변경이 발생이 됐을 때 해당되는 부재가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전에 대한 기록이나 아니면은 어떤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재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건설 공장의 제작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딜레이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서야 그때서야 해당되는 것들을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주처 또한 공기 지형이나 그 불투명한 정산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클라 스트럭처스는 제작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LOD 400 이상의 모델이기 때문에 정산에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에 각 공정의 상태를 입력함으로써 각각의 공사 주체들이 실시간으로 동일한 정보에 대한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좀 더 그 스무스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자 이 트램블 커넥트 대시보드를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공장 내부에서도 각각의 부서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에 대한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변경된 시공 계획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서버에는 그 리비전 단계마다 모든 설계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대한 이력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제작이나 부재 수정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이전에 해당되는 부재가 설치가 됐는지 아니면 제작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 실시간 정보를 취합할 수 있어서 즉시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간에 설치 계획이 수정된다고 해도 그 구간에 대한 부재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장에 먼저 체크하고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주처는 공기가 준수가 되고요. 정산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집니다. 이게 그 트림블 커넥트 대시보드의 메인 화면 사업 현황입니다. 일단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 공정별로 오늘 날짜 대비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2개의 도넛을 표현을 했는데요. 안쪽에 있는 게 오늘 기반의 계획, 바깥쪽에 있는 도넛이 오늘 날짜의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을 각 공정마다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대한 부분들은 철골 그리고 프리캐스트 그다음에 현장 타설 부재들 그리고 기타 부재들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하는 단위는 철골은 톤 그리고 콘크리트는 루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부재별로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을 그래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그 진행 현황 또는 업체별 진행 현황을 막대 그래프와 선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을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설계 관리 중에서 제작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테클라 스트럭처스에서 설계 변경을 한번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부제를 400에 200 짜리로 바꾸고요. 관계되어 있는 디테일들을 컴포넌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 넣겠습니다. 그리고 어 밑쪽에 있는 볼을 하나 추가로 넣어서 추가된 부재 그리고 수정된 부재 그리고 수정된 부재를 통해서 연관되어 있는 기둥에 대한 부분도 수정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됐으면 똑같이 IFC 파일로 만들고 해당되는 거를 트림블 커넥트에다가 올려 놓고요. 지금 올려 놓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 이전 데이터 기반 지금 현재 바뀐 부재들을 설계 상태가 변경으로 자동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리스트만 이렇게 소팅을 쉽게 할 수가 있겠고요. 해당되는 것들을 부재 찾기를 누르게 되면 모델링에서 손쉽게 찾을 수가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요렇게 부재들에 대한 현황을 지금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하단의 설계 비교를 통해서 부재의 번호가 바뀌었는지, 이름이 바뀌었는지, 프로파일이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무게, 아니면 위치에 대한 값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파악할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변경된 사항을 제작 승인자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부재에 대한 것들이 컨펌이 됐다 해서 사업 현황에 보시면 제작 설계에 대한 레시오 자체가 해당되는 5개 부재가 지금 승인까지 됐다. 그래서 제작 설계가 끝났다라고 해서 그 공정에 대한 현황을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작 설계에 대한 UI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건물 분류라고 있는데요. 프로젝트가 동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동이 여러 군데 여러 개일 경우에 테클라 스트럭처스 모델 자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이 트림블 커넥트 대시보드에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여러 군데 여러 개일 경우에 그거를 트림블 커넥트에다가 한 번에 올려 놓고 해당되는 동별로 건물들을 이제 할당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제작 승인 버튼을 통해 가지고 실적에 반영을 해서 제작 설계에 대한 지금 현황에 대한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 찾기, 그다음에 목록 찾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목록과 부재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겠고요. 이전 제작 상태라는 거는 뭐냐면 설계 변경 전에 이미 해당되는 부재가 제작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출하가 됐을 수도 있고 설치가 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해당되는 부재마다 현황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부재가 지금 이전에 어떤 제작 상태였는지를 자동으로 보여주 표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작 변경 타입은 뭐냐면 추 세 가지로 그 분류를 하는데요. 이전 설계 데이터에는 없었던 부재가 생겼을 때는 부재 추가, 그리고 브라켓이 한 개 늘어났거나 아니면 스티프너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부재 수정, 모 부재의 메인 부재의 프로파일이나 매터리얼이 바뀌어서 해당되는 부재를 수정이 아니라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재제작으로 자동으로 분류를 해 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재마다 메모를 할 수 있는 요런 메모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부재 리스트를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설계 비교를 부재 번호, 이름, 프로파일, 재질, 그리고 길이, 무게, 부피, 그다음에 X, Y, Z 해당되는 부재의 위치값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비교를 해 줍니다. 변경 이력입니다. 모든 그 공장에서 어려워하는 게 설계 변경인데요. 해당되는 변경 이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데이터 서버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차가 몇 차가 되든지 설계 변경이 됐을 때 어떤 부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계속 이력에 대한 것들을 그 트래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7회차일 때 설계 변경된 부재는 5개이고 해당되는 부재들은 지금 모델링에서 저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부재에 대한 부분도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작 설계 그 할증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임의로 1, 2, 3, 4, 5로 입력을 해 놓게 되면은 변경 이력에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할증 비율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재제작일 때는 이전 무게가 할증 무게로 오고, 그다음에 부재 수정일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부재의 이전 제작 상태가 제작 상태인지 아니면 출하 상태인지 아니면 설치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전 무게에다가 이 해당되는 할증 비율을 곱해서 할증 무게를 아 구해 주는 방식으로 할증 무게에 대한 것들을 그 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해당되는 할증 무게는 위에 보시는 설계 변경란에서 누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설계 변경의 그 변경 회차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해 주는데 여기서 관리하는 거는 전체 부재 수, 그다음에 그중에서 변경 부재 수, 그리고 부재 수정이나 추가된 개수, 그다음에 재제작에 대한 개수,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무게와 할증 무게를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제작 변경 목록에서는 변경 회차의 변경 사항에 대한 것들을 표현해 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변경된 부재들만 그 이전 제작 상태와 그다음에 변경 타입에 대한 거, 그리고 무게와 할증 무게를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할증 비율에 대한 것들은 프로젝트에서 설정한 값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요. 그다음에 변경 사항에 대한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조회 기능입니다. 조회 기능은 전체 조회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각 칼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부재 이름 베이스로 아니면 부재 번호 베이스로 해서 소팅을 체크박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하고 해당되는 부재만 소팅이 된 상태에서 부재 찾기를 누르면 모델에서 해당되는 부재 리스트만 이렇게 선택이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에서 선택을 한 부재를 의 목록을 찾을 때에도 목록 찾기를 통해 가지고 손쉽게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GUID를 알고 있다. 그 GUI에 해당되는 것들을 엑셀에다 넣고 그
엑셀 기반으로 해서 목록을 찾고, 그 다음에 목록 기반으로 해서 부재를 선택을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팅이 된 부재 리스트에 대한 것들을 엑셀 내보내기를 통해 가지고 엑셀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각 부재마다 개별 QR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QR 생성이라는 것들을 버튼을 눌러서 어, 그 소팅한 그 부재 리스트에 해당되는 개별 QR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개별 QR은 핸드폰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스캐닝을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개별 부재에 설치에 대한 것들을 인식시킬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조회에 대한 UI인데요. 그래서 부재 찾기, 전체 조회에서 그 부재를 찾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모델에서 목록을 찾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굉장히 모델 관리하는데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GUID 기반으로도 이 목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내보내기, 그 다음에 QR 생성하기를 통해 가지고 개별 QR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 조회 기능인데요. 요청 조회, 추가 요청을 한 상태에서 요청 조회에서 색상 표시라는 기능을 누르면 추가 요청을 한 부재, 그러니까 노란색에 대한 그 추가 요청한 부재를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오버레이 적용이라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색상 표시기를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 요청한 부재와 그 다음에 상태가 진행된 부재들을 한 번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해당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 추가 요청된 부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진행된 부재가 어떤 건지 이게 동시에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어, 기능입니다. 그리고 추가 요청된 날짜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리스트를 선택을 하고 추가 요청일 변경을 통해 가지고 추가 요청일 자체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또한 모델하고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재 찾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요청 조회 UI인데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 요청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생산된 부재의 송장을 만들 수 있는 송장 기능, 그 다음에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부재를 선택하는 부재 찾기 기능, 그리고 요청한 부재만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이 색상 표시 기능, 그 다음에 그 오버레이 적용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색상 표시를 누르게 되면 공정 진행된 현황과 그 다음에 요청한 현황을 함께 표현하는 그런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청일 변경에 대한 거를 통해서 추가 요청일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태 조회인데요. 저희 트림블 커넥트 대시보드에서는 각각의 공정에 대한 상태를 입력을 할 때 수동으로 입력하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재를 선택하고 해당되는 액션을 입력하는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공장에서는 해당되는 부재의 부재 번호와 개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엑셀로 입력하는 이 엑셀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어떻게 입력했는지 상태 조회에서 모든 거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력 형식에 엑셀이 있고 그다음에 수동이 있죠. 그리고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핸들링하고자 하는 모든 공정, 예를 들어서 설치, 제작, 그다음에 출하 있고, 그다음에 뭐 내부 공정인 뭐 페인팅이나 아니면은 볼팅 이런 것들도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능은 추가한 저희 기능 중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어, 모델링에 그 해당되는 부재 번호, 예를 들어서 일시 원이라는 게 입력을 했는데
모델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부재 수 대비 입력된 부재. 예.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해당되는 일시원이 해당되는 모델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해 가지고 여기 부재 전체 부재 수에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처럼 지금 전체 모델에 없을 경우에는 모델 미존재. 예. 해당되는 부재가 해당되는 모델에 없다라는 거를 표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의 오류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을 업데이트했고요. 그다음에 있는 게 이제 과입력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해당되는 부재 C3C21 이라는 부재가 전체 부재에서 한 개밖에 없는데 지금 입력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입력할 때는 한 개를 했는데 이전에도 한 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개를 추가적으로 했다. 그래서 과입력이라는 거를 표현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으로 이 그 어 표현을 해 주기 때문에 입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오류를 했는지 아니면 모델이 어떤 상태인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송장 조회입니다. 송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해당되는 송장을 통해 가지고 출하와 그다음에 입고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송장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는 것처럼 송장 조회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송장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운전자 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배차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전자에 대한 것들을 입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송장을 다시 인쇄하거나 할 때 쓰는 인쇄 기능, 그리고 엑셀로 내보낼 수 있는 발행 기능, 그다음에 부재 찾기 기능, 그다음에 운전자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능인데요. 이거는 수급 현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작을 하기 전에 공장 입장에서 원부제에 대한 것들을 H형광이나 아니면은 C형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철소로부터 이제 수급을 하는데 해당되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딜레이가 되거나 누락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제작이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도 이 대시보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어서 해당되는 수급 현황에 대한 것들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방법에 대한 것들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이 수급할 당시에는 샵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라서 모델하고 연계는 안 하고요. 단순하게 총무게, 그러니까 수급 목표 수량을 이렇게 각 부재 타입마다 키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수급 현황에 그 H빔은 400 톤, 그다음에 D칼럼은 400 톤을 이렇게 써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합산 800 톤에 대한 게 지금 자재 수급의 목표 수량으로 표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급이 될 때마다 아래 수급 무게에다가 해당되는 그 수량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명을 선택을 하고 수급 일자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업체별로 수급에 대한 것들을 입력을 하고, 그게 합산이 돼서 그 앞에 보시는 그 사업 현황에 자재 수급의 현황에 대한 것들을 지금 누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특히나 그 설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 공장과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사이에서 자주 들었던 이제 고충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이 데이터 서버를 통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설계 관리에 대한 부분도 가능할 수 있겠다 해서 출시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업에서 사용된다고 하면은 좀 더 괜찮은 워크플로우가 구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어 저희 그 트림블 코리아에서 준비한 아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